안녕하세요. 교과서 문제풀이 고등학교 수학2고요. 미래인 교과서입니다. 저희 형들과 함께 공부하는 현희쌤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 다함수의 미분법 단원에 대한 대단원 문제들 같이 풀어본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5문제였는데 문제수 좀 꽤 많았죠. 그쵸? 사실 미분법 자체가 워낙 개념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문제수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미분법이 내용이 좀 많기도 했었고 내용도 많이 어려웠었죠. 그렇죠? 특히 앞에 부분에서 도함수까지는 좀 할만하셨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도함수 활용 가게 되면서 갑자기 접선, 뭐 평균 정리 그리고 증가함수 극대로서 쭉쭉쭉 내용 나오다 보니까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누구나 다 어려워요.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나만 어려운 거 아닌가 생각보다는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좀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잘 해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네, 바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교과서 기준으로는 오늘 106쪽부터 시작합니다. 106쪽을 1번부터 같이 한번 풀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자, 함수 fx에 대해서요. x 값이 a에서 a 플러스 1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 3일 때 상수 a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평균 변화율이 뭐였죠? 그쵸, 두 점 사이의 기울기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쵸. 자, 그거 이용하시면 바로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자, 결국, 자, 우리가 구할 평균 변화율은 지금 보시면요.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a부터 a 플러스 1까지 나오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요것에 대해서 이제 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주는 거였죠? 그쵸? a 플러스 1에서 a를 빼고 그거 함수값도 역시 마찬가지로 빼주는 거였죠. 그쵸? 이거 계산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다행히도 지금 여기서 이미 분모가 얼마인가요? 1이기 때문에 그냥 분자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fa 플러스 1은요,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a가 되는 것이고요. 그쵸? 2a의 플러스 1 되는 것이고요. 그 마이너스 a 대입해 주시면, 그쵸? a 대입해 주시면 a제곱 더하기 2a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시죠. 다시 전개해 주시면요. a제곱 플러스 2a 더하기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a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소거되는 거 보시면 2a 소거되고 a제곱 소거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쵸? 따라 정리해 주시면은 2a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쵸? 이것이 얼마인가요? 지금 3이 된 거기 때문에 2a는 4가 되어서 따라서 a는 얼마다? 2라고 문제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가실 때는요, 뭐 이렇게 저선 전개할 상관없는데요, 어떻게 보셔도 되냐면 이 두 개, 그 지금 제곱항 있죠, 이 제곱항들을 합차 공식으로 정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사실 2차식이기 때문에 큰 차이점 없다는 것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평균 변화 정의 확실히 잘 기억해 두시고요. 특히 가동 문제에서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평균 변화만 물어볼 수도 있지만 혹은 평균 변화가 뭔가 순간 변화에 같다 이런 식으로 연산 한번 더 하게끔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방법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요. f2가 1이고요. f'2가 3일 때 리미트 요극한 값을 좀 구하는 문제입니다. 상당히 유사한 문제가 여러분들 앞에 중단원 문제도 있었어요. 그쵸? 혹시 그걸 좀 알고 계셨다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문제에서 묻는 게 뭐냐면요. 뭔가 f2하고 f'2를 가지고 변형을 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f'2 식은 뭐죠? 이거였어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f2를 x-2 나누는 거였어요. 그쵸? 근데 지금 주어진 식의 형태를 보면 뭔가 비슷해 보이면서도 달라요. 그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이럴 경우에는요, 우리가 항상 수학에서는요, 뭔가 식을 조작을 할 때는요, 항상 더하고 뺍니다. 같은 거를. 그걸 한번 이용해 볼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식을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즉, 리미트 x가 2도 갈 때, 자, 분자 한번 써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 2fx하고 마이너스 xf2가 있어요. 그리고 분모는 똑같이 x-2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같은 걸 더하고 뺄 건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2f2를요. 똑같이 더하고 빼보겠습니다. 어차피 0이어서 큰 의미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볼 거냐면요. 이렇게 앞에 두 개 한 덩어리를 볼 거고요. 그리고 요 뒤에 두 개 한 덩어리를 보겠습니다. 예, 가시죠. 자, 그거 살펴보게 되면요. 이렇게 쓸 수 있죠. 리미트 x가 2도 갈 때,
지금 보시면 요게 앞에 두 부분은 같은 경우 뭘 묶을 수 있죠? 2도 묶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럼 2도 묶어주게 되면 fx-f2가 되는 것이고요. 뒤에 두 개 한 같은 경우에는 f2도 묶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마이너스 f2도 한번 묶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x-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모는 다 똑같이 x-2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맞나요? 그 다음 볼게요. 보이는 거 있으신가요? 그쵸. 이렇게 하나, 부분 중에서 이렇게 하나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 정리해주게 되면, 리미트 x가 2도 갈 때, 첫 번째 같은 경우 어떻게 쓸 수 있죠? 2 곱하기 fx-f2를 x-2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그쵸. 나눌 수 있고, 뒤에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f2가 되겠죠. 그쵸. 약분되는 거니까. 그쵸. 자, 그런데 보니까, 요게 정확히 뭐죠? 미분계수 정의죠. 얘는 2f'이가 되는 것이고요. 뒤에는 f2를 빼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했네요. 문제 전체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대입해서 구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얘는 2 곱하기 3에서 얼마 뺀다? 1 빼는 걸 알 수 있겠죠? 정답 얼마? 5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모르는 식이 있어? 그럼 최대한 뭔가 미분계수 형태로 바꿔가지고 구하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함수 fx 그래프 위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접선의 기울 m일 때 상수 a와 m에 대해서 a 플러스 m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항상 끊고 시작할게요. 어디서 볼 거냐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끊을게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 끊겠습니다. 항상 뭔가 수학 문제가 엄청 길어요. 그럼 많아서 겁을 먹는데요. 항상 끊어있게 하세요. 제발. 도움 될 겁니다. 일단 요거 제가 1번이라고 둘 것이고요. 제가 요거를 2번이라고 한번 둬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볼게요. 자, 1번에서 뭐가 돼 있냐면 지금 fx 그래프 위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요. 어디 주목하셔야죠? 그래프 위점이요. 자, 그래프 위에 있다는 뜻은 어떤 뜻인 거죠? 그쵸. 그 점을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 거냐면 이거 간단하게 표현해주게 되면 f 마이너스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인 거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를 대입해볼까요? 결국 1 마이너스 2 더하기 3 되겠네요. 맞나요?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쵸. 4 마이너스 a가 된 거기 때문에 봐도 사실 a 값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a가 얼마인가요?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됐죠? 자, 2번 가볼게요. 뭐라 했냐면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m이래요. 자, 제가 미분 설명하면서 뭘 설명드렸었냐면 그쵸. 미분 트리오, 미분 삼총사가 있었습니다. 뭐죠?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 순간변화 같은 말이었죠. 그럼 무슨 말인가 얘는 접선의 기울기 무슨 말? 얘는 미분계수인 거예요. 즉 x가 언제일 때 마이너스일 때 미분계수가 그쵸 m이 나는 거예요. 뭐 구하는 문제? 그쵸 f'-1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f'(x) 한번 구해볼까요? 자, f'(x) 구해보게 되면요.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a인데 a가 5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f'-1 계산할 수 있겠죠. 얼마인가요? 2가 되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m 되겠죠. 다 했습니다. a가 5고 m이 2가 되는 거니까 두 개 합하리요. 정답 몇 번? 3번에 있는 7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여러분들이 같은 말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함수가 x는 미분 가능할 때 상수 a, b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항상 미분 가능하면 뭐였죠? 미분 가능하면 뭐까지 생각하자? 그쵸. 함수의 연속까지 생각하자. 자, 일단 그러면요. 각각의 함수는요. 미분이 가능하죠. 다항 함수이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나요? f'x는 일단 써보게 되면 각각을 미분해주면 2x가 되는 것이고요. 각각을 미분하면 a가 되겠죠. 그렇죠. x가 1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니까요. 자, 그러면 일단 이 fx 자체가 연속이 돼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이 미분한 함수에 대해서도 함수값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극한이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 첫 번째, 일단 요거 연속성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좌극한 x가 1에서 왼쪽 좌극한입니다. fx는 뭐죠? x제곱 봐야겠죠? 1과 작은 거니까 얘는 얼마? 1 될 겁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얘가 1을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얘는 f1도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보다 큰 경우, 즉 이번엔 뭐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극한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x는 0,
그쵸? 얘는 A 더하기 B가 되겠죠. 결국 이것이 다 같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1하고 A 플러스 B가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식 구했죠. 어떤 거? A 플러스 B가 얼마? 1인 거 구한 거예요. 두 번째, 요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극값이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 1보다 작은 지점 x가 1보다 작을 때 f'x 얼만가요? 2가 될 것이고 우극한 x가 1보다 큰 쪽에서 갈 때 fx는 얼만가요? a가 되겠죠. 이가 같아야 돼요. 그럼 a가 얼마? 2가 될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a가 2가 되는 거겠죠. a가 2. 자, a가 2가 되는 거니까 여기 대입해주게 되면 b가 얼마 나오게 되는 건가요? b가 마이너스 1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a는 2가 되는 것이고요. b는 마이너스 1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분 가능성 정의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5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에 대해서요. f'0이 5일 때 상수 a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마 요 문제를 다 전께서 푸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요 문제 같은 경우는 고비비문법 사용하는 문제죠. 그쵸? 물론 전개도 되지만 사실 전개하시다 보면 은근 실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개보다는 고비비문법 생각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곱 미분법 어떻게 해주는 거였죠? 그쵸? 미분, 그대도 미분이었습니다. 그쵸? 자, 앞에 거 미분할게요. 얼마? 3x제곱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대로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거 그대로 x세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것이고요. 뒤에 거 미분해주게 되면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뭐 구해야 돼요? f'는 0 구해야 돼요. 그쵸? 자, f'는 0인데 어차피 요 앞에 항했죠. 요 부분 잘 볼까요? 0 되죠. 왜? 여기 x제곱 때문에. 그쵸? 0 대입하면 0 되거든요. 그쵸? 없어져요. 그럼 뒤에 것만 되겠네요. 해주게 되면 a 곱하기 1 되겠네요. 이거 얼마네요? 5 돼요. 또 정답 얼마다? 선택지 1번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뭐 한 1, 2 전개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간 곱미분법 이용해서 하자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번 가보겠습니다. 자, 극한값 깎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아마 처음 봤을 때 이게 뭐지 하셨을 것 같아요.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단원 자체가 미분이다 보니까 뭔가 미분을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요 극한값을 구해야 돼요. 무슨 극한, 그러니까 앞에서 봐도 0분이 없고 극한을 이용해야 봐야겠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쵸? 왜냐면 극한을 이용하려면 뭔가 약분이 되는 게 있어야겠죠. 그쵸? 인수분을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차수가 2018차 그리고 509까지 올라가니까 사실 인수분해도 힘듭니다. 그쵸? 그럼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될까? 자, 볼게요. 일단은요. 조금 복잡해 보이는 지금 요 부분 있죠. 요걸 좀 간단하게 표현해 볼게요. 저는 요거는요 한번 fx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당연해진 다함수다 보니까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쵸?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요 식을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고요. 분자는 자, 요 2가 뭐죠? x 얼마 대입한 거예요? 1 대입한 거예요. 저에는 f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x-1인 거예요. 이게 뭐죠? fx가 미분 가능할 때는 f'1인 거예요. 아, 결국 여기 1입니다. 1이에요. 결국 도함수 구하는 문제 되는 거죠. 끝났습니다. 따라서 결국 f'x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쵸, 얘는 2018 곱하기 x의 2017제곱 더하기 509 곱하기 x의 508제곱 되겠죠? 그러면 여기 1 대입하대요. 그러면 2018 더하기 509가 되어서 정답 얼마다 2527로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문제 풀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뭔가 모든 형태가 있으면 뭔가 식을 좀 간단히 해보자는 것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7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7번을 유사한 문제가 여러분들 중단한 문제 아마 거의 후반부쯤 있었을 겁니다. 뭐 비슷한 문제 있었으니까 한번 풀어보고 나서 다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함수와는 fx 그래프 위 점 2,3이요. 또 나왔네요. 자, 그래프 위 점이니까 이거 무슨 말? 그쵸? 일단 뭐 쓰이겠죠? f가 얼마? 3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더 있죠. 접선의 길이가 얼마? 2라고 점수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럼 이거는 어떤 힌트가 되는 거죠? f 프라임 2가 되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랬을 때 fx를 x-2의 제곱 나눠서 나머지를 rx를 할 때 r1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뭐 구하는 문제? 우리는 결국 rx의 확정을 지어내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러면 나머지 그리고 뭔가 나눴다, 나눗셈 의미가 있으니까 뭐 사용하셔야 될까요? 그쵸, 고1 때 배웠던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셔야겠죠, 그쵸? 지금 보니까 나눈 식이요 뭐냐면 지금 x-2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그것보다 차수는 나머지 차수는 낮아야 되죠, 그쵸? 거기 때문에 rx는 기본적으로 몇 차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1차급보다 2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쵸? 따라서 나머지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ax 플러스 p 형태로 쓸 수 있겠죠. ax 플러스 p 그쵸? 좋아요. 자, 그럼 이게 나머지 정리에서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이렇게 쓸 수 있죠. fx는 x-2의 제곱 근데 몫이 있겠죠? 그걸 제가 qx가 두겠습니다. 더하기 나머지 rx가 되는 것인데 ax 플러스 b라고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일단 그럼 여기에 뭐 대입하고 싶으신가요? x는 2 넣어보고 싶죠. 왜냐하면 어차피 2를 넣어보게 되면 c 굉장히 간단해져요. 왜냐하면 요 부분 항이 0이 되기 때문에 간단해집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f2는 결국 요 밑줄 친 부분 0이 되기 때문에 얼마가 되는 건가요? 2a 플러스 b가 되는 것이고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볼까요? 양변 한번 미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f'x는 고비 비분법이죠. 자, 여기 x-2의 제곱 같은 경우에는요, 전개해 보시면요, 이 부분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가 됩니다. 그쵸? 거기 때문에 미분해주게 되면 2x 마이너스 4입니다. 2x 마이너스 4. 따라서 2x 마이너스 4, 그리고 qx, 그리고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q 프라임 x가 되겠죠. 뒤에는 a가 되겠네요. 또 뭐 대입할까요? 2 대입해볼게요. 자, 그러면 f'2는요, 뭐라 했나 문제에서는 2라고 했죠, 그쵸? 2는 보시면 요 부분이 또 얼마가 되는 건가요? 0이 돼요, 그쵸? 맞나요? 따라서 0이 되어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얘가 a가 되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다 했죠? a가 2입니다. 자, 그럼 위의 식에 한번 대입해보게 되면 b가 얼마 나오게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1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겠죠. 되었죠. 따라서 뭐 구하래요? 우리는 rx 일단 구할 수 있겠죠. rx는 2x-1 되는 것이고 r1은 얼마다? 그쵸. 1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죠? 이런 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106쪽에는 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이제 그러면 107쪽 8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선 방정식 문제이네요. 그쵸? 자, 첫 번째입니다. 자, 곡선 위 점에서 접선 방정식이다. 자, 뭐 구하자? 접점이 있으니까 결국 접선의 길기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뭐부터 할까요? 미분부터 하셔야겠죠? 자, f'x는 마이너스 3x 제곱인 거니까 지금 x가 언젠가요? 1일 때 1일 때. 그쵸? 따라서 f'는 얼마? 마이너스 3 되겠죠. 따라서 접선 방정식 완성해 주게 되면 y-1은 마이너스 3의 x-1이 되어가지고요. 정리해 주게 되면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자, 원점을 지나고요. 이 곡선에 접하는 방정식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점이요. 이 곡선의 점을 좀 파악해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요. F0을 구해 보시면 이거든요. 0이 아니죠. 거기 때문에 이 원점이라는 거는 곡선이 점이 아니라 곡선 밖에 있는 점인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럼 뭐부터 만들자? 접점. 그쵸? 자, 그러면 접점을 저는 t, ft로 두겠습니다. t, ft인데요. ft는 뭐죠? 마이너스 t 세제곱 더하기 2가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f'(t) 구해야겠죠. 접선 기울기. 자, 그러면 마이너스 3t 제곱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 좋아요.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접점하고 지금 기울기가 있으니까 뭐 구할 수 있나요? 그쵸? 접선 방정식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정리해보게 되면 y 마이너스 t 세제곱 더하기 2는 마이너스 3t 제곱에 x 마이너스 t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지금 이 접선이 뭘 지난대요? 원점을 지난다했기 때문에 뭐 대입하면 될까요? 그쵸? x는 0, y는 0을 대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0 대입해주게 되면 t 세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고요. 0 대입해주게 되면 3t 세제곱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쵸? 따라서 2t 세제곱이 마이너스 2인 거니까요. t가 얼마? 마이너스 1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다시 요 식에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쵸? 대입해주게 되면 y 마이너스 마이너스 t세제곱 더하기 2 같은 경우에는요 3 되는 건가요? 그쵸? 3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3에 x 더하기 1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y는 얼마? 마이너스 3x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되셨죠? 그래서 접선 같은 경우에 연애 기본적으로 이걸 구하는 방식들 그리고 기울기가 주어져 있거나 아니면 곡선 바퀴점이 주어져 있을 경우 뭐부터 만들자? 접선부터 만든 다음에 시작하자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번 풀어봤고요. 이제 9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선 문제네요, 또. 자, 곡선 위점 3,5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거 끊어갈게요. 1번. 그리고 접선이 요거래요. 그랬을 때 상수 AB에 대해서 A-B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부터 가볼게요. 뭐라고요? 또 곡선 위점이래요. 그럼 뭐 하자? X는 Y는 다 대입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F3 대입해주게 되면요. 얘는 마이너스 9 더하기 3A 더하기 B가 얼마? 5가 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3A B가 얼마가 되는 거 알 수 있나요? 1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쵸? 맞나요? 자, 두 번째. 자, 곡선 y-x8이 주어져 있는데요. 이거에서 접선이 방정식이래요. 접선 방정식을 이미 줬어요. 반대로. 그럼 뭘 쓸 수 있죠? 접선의 기울기. 기울기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쵸? 그러면 x가 언제일 때? 3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 얼마나 뜻인 거예요? 맞아요.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뭐 하자? 미분하셔야겠죠. 저는요, 그래서 요 식을 한번, 요 식을 지금 fx 안 뒀네요. 그쵸? fx가 두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f'x는 구해보게 되면요, f'x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a가 되는 것이고요. x가 언제? 3일 때예요, 3일 때. 따라서 f'3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6 더하기 a가 되겠습니다. 요것이 얼마?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따라서 a가 얼마 되는 거 알 수 있나요? 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쵸? 맞나요? 자, 다시 그러면 요거하고 이제 두 개를 연립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b가 얼마 나오는 건가요? 마이너스 1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에서는요, a-b 값을 구했기 때문에요, a-b는 얼마? 6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정답은 1번 해주시면 되겠죠. 되셨죠? 네. 자, 그래서 항상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가 아니면요, 문제 속에서 도대체 끊어낼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한번 꼭 파악해 보신 다음에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곡선이요, 점 1,-2에서 접할 때요, 상수 ABC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략적인 그냥 표현해보면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2차 함수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똑같이 이 점에서 접하는 거예요. 요 점. 요 점이 그 점이 뭐라는 뜻인 거냐면 그쵸? 1, 마이너스 2라는 뜻이 되겠죠. 그쵸? 접한다고 합니다. 상수 ABC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파악해 볼까요? 지금 보시면 두 점 접한대요. 접한다는 뜻은 만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당연히 이 두 곡선은요, 어디에 지나는 거예요? 1, 마이너스에 지난다는 거죠. 그쵸? 맞아요?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뭐다? 그쵸? 요식을 제가 fx가 줄게요. 그리고 제 요식을 gx가 두게 되면, 그쵸? 그러면 f1이 얼마?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고요. g1이 얼마?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쵸? 맞나요? 자, 그럼 F1 가볼까요? 자, F2는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얼마?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고요. 자, G1은요. 마이너스 1 더하기 C가 되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봐도 C 값은 확정이 됩니다. 그쵸? C가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로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만 결정이 됩니다. 그쵸? 그럼 A 플러스 B가 얼마? 마이너스 3이라고 일단 확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 안 쓴 게 있죠. 접한다는 조건. 그럼 뭐 할 수 있죠? 접하기 때문에 결국 같은 접선을 가져요. 같은 접선을 가진다?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거죠. 그쵸? 그거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두 번째. 결국 F'1하고 G'1이 같은 거예요. 그쵸? 맞나요? 자, F'1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얘는 2 더하기 A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G'1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럼 이 두 개가 같대요. 따라서 A가 얼마? 마이너스 5가 되는 것이고 B가 이미 2도 확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다 구했죠? A는 마이너스 5, B는 2가 되는 것이고요. C는 마이너스 1로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네.
자, 이렇게 10번 문제 풀어봤고요. 그럼 1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점 마이너스 2,1에서요. 곡선의 그 두 접선의 접점과 원점의 꼭지점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여기서 끊어볼게요. 자, 접점을 일단 뭐 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원점의 꼭지점과 삼각형 넓이까지 구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쵸? 일단 1번부터 같이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점 2,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러면 요 시간 한번 제가 fx가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f 마이너스가 얼마인가요? 그쵸? 4 빼기거든요. 2예요. 1이 아니죠. 따라서 결국 이 마이너스 2,1이라는 점은 무슨 말인 거냐면 곡선이 점이 아닌 거죠. 그쵸? 맞나요? 따라서 곡선 밖의 점인 겁니다. 그럼 뭐부터 하자? 접점부터 하자. 접점. 그쵸? 자, 그러면 접점을 뭐가 둘까요? t, ft로 두는 거예요. 그럼 t, ft는 t제곱 플러스 t가 되는 것이고 접선의 기울기 f't는 2t 더하기 1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접선식 만들 수 있겠죠? 자, 만들어보게 되면 결국 y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는 그리고 2t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t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하필이면 지금 뭐라 했냐면 이 접선이 어딜 지난대요? 마이너스 2,1을 지난다 했습니다. 그쵸? 그럼 따라서 뭐 대입하자? 그쵸? 여기에다가 x는 마이너스 2, y는 1을 대입을 해주셔야겠죠. 그쵸? 자, 좀 정리해주게 되면 1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t는요. 그쵸? 그리고 2t 더하기 1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로 정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t니까 마이너스 5t가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식 정리해주시면요. 결국 여기서 해주시면 t 제곱 그리고 플러스 4t 더하기 3이 0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인수분해 가능하죠? t 플러스 1, t 플러스 곱하기 t 플러스 3인 거니까 따라서 t가 얼마? 마이너스 1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도 뭐다 했나요? 접점을 구해야 돼요. 접점. 결국 각각의 t에 대한 접점이 나오겠죠. 그쵸? 자, 그럼 구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t가 마이너스 1이면요. 접점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쵸?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해주게 되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0 되겠죠? 마이너스 1,0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3 대입해주시면요. 얼마인가요? 그쵸? 9 빼기 3인 거니까 6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세 점을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그러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직선이 있고요. 여기 직선이 있을 때 일단 지금 첫 번째 점은 원점이에요. 그쵸? 이거 원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0 여기 있어요. 그리고 3,6은 뭐 이쪽에 있겠죠. 그쵸? 마이너스 3,6은. 그쵸?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6이 되는 것이고요. 요 점이 요렇게가 지금 마이너스 3,6이 되는 것이고 대략적으로 보세요. 여기 마이너스 1인 거니까 결국 삼각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이 세 점이 이어줘야겠죠. 그쵸? 이어주게 되면 이렇게 되는 둔각 삼각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따라서 넓이 구해보게 되면 얼마인가요? 2분의 곱하기 밑변 얼마? 1 되는 것이고요. 높이는 6 되겠네요. 정답 얼마다? 3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곡선 바퀴점이 주어지면 어떻게 하자? 접점을 만든 다음에 대입하자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2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선 y는 x-a, x-b, x-c가요. 위 점 2,6에 대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3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죠. 끊을게요, 여기서. 일단 그럼 여기서 뭐 할 수 있다? f2가 얼마? 6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f'2가 얼마? 3인 것을 알 수 있는 거겠죠. 그쵸? 그랬을 때 요거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A, B, C 값을 다 알아야 되는 건가? 싶으실 거예요. 일단 그럼 한번 일단 문제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이거였거든요. 이거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요 한번 저는요 미분 한번 먼저 해볼게요. 저 요식을 제가 fx가 둘게요. 자, 그러면 f 프라임 x를 구해보게 되면요 세 개니까 하나하나씩 미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앞에 거 미분하게 되면 얼마인가? 1이거든요. 1? 의미가 없죠. 그렇죠? 따라서 얘는 x-b, x-c가 되는 것이고요. 같은 원리로 그러면 x-a, x-c 그쵸? 그리고 x-a, x-b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일단 그러면 2를 대입해볼까요? 그럼 f'2가 얼마인가요?
E-B, E-C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E-A, E-C, 그리고 E-A의 E-B가 되는 거거든요. 그쵸?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 이런 식으로요. 뭔가 분수에서요. 분모가 다 달라요. 그 다음 어떻게 하시냐면요. 보통은 통분합니다. 통분. 한번 해볼게요. 통분을. 자, 그러면 일단 분자 써보시면요. E-B, E-C, 그리고 E-A, E-C, 그리고 E-A, E-B. 최소 공배수가 일단은 분모에는 모든 것들 곱이죠, 그쵸? 그 이용해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분모는요, 다 곱하는 거죠? E-A, E-B, E-C가 될 겁니다. 그럼 분자 한번 볼까요? 분자. 이게 어디 있었죠? 이거죠. 똑같은 값이죠. 근데 문제에서 F는 얼마 있었죠? 3이요. 결국 분자가 3인 겁니다. 그럼 이제 뭐만 구하면 될까요? 분모만 구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분모는 보니까 아직 안 쓰는 게 있죠. F가 6이라는 거 안 썼죠. 읽어볼까요? 자, F2는요, 결국 E-A 곱하기 E-B 곱하기 E-C가 되는 거예요. 얘가 얼마가 돼요? 6이 돼요. 똑같죠? 요거하고 요게 같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분모가 얼마예요? 6인 거예요. 정답 얼마다? 그냥 2분의 1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13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13번 문제는요, 이제 평균값 정리를 쓰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문제 같이 한번 보시면요. 다친구가 만약 3,2에서 요 정의 만족시키도록 하는 실수 시집값을 구하는 문제고, 워낙 교과서에 있는 예제, 그 문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단 그러면 당연히 fx는 다함수다 보니까 다친구에서 연속이고요, 열린구에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일단 그거 전제 조건 있었는데요, 더 이상 쓰지 않도록 할게요. 알겠죠? 제가 앞에 중간 문제에서 계속 쓰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일단 당연히 fx 만족시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결국 평균값 정리, 그 뭐냐면 평균 변화가 순간 변화가 같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거 이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 평균 변화부터 거기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F2가 되겠죠? 죄송해요. F2가 되는 것이고요. F2-F-3을 어떻게 나눈다? 그쵸? 2-3 나눠줘야겠죠, 그쵸? 자, 그럼 계산해보게 되면 F2는요 4-6 더하기 2가 되는 것이고요, F-3은요 9 더하기 9 더하기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네, 분모는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부분이 소가 됩니다. 6이 소가 되는 것이고요. 계산해주게 되면 얘는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요거하고 뭐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쵸? 평균 순간 변화요. 그쵸? 따라서 얘는 이 F'C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C가 열린 구간, 이러한 C가 열린 구간 -3,2에 적어도 한 개 존재하는 거죠. 적어도 한 개 존재. 그쵸? 자, 결국 뭐 구하는 문제 되는 거예요? F'C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fx 구해보게 되면 fx는 2x-3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2c-3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 방정식 풀어주게 되면 2c가 -1 그거기 때문에 c는 얼마다? -2분의 될 것이고요. 다행히도 요 c가 지금 c를 보시면 열린 구간에 속해 있죠. 그쵸? 따라서 정답 얼마? -2분의 1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정말 기본적인 문제였고요. 당연히 평균 정리와 함께 뭘로 기억해 주셔야 논리 정리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수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요 문제하고 유사한 문제가 여러분들 그 저번 중간원 문제, 저번 강의죠. 아마 16번 문제하고 유사한 문제였습니다. 그때는 함수가 감소한다는 말이 있었죠. 그렇죠? 이번에는 함수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푸는 방식이 똑같아요. 일단 볼게요. 문제답게 친절하게 뭐 증가하는 말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번에 봤던 16번 문제처럼 어떻게 줄 수 있냐면요. 일단 임의의 실수, 그러니까 x1이 x보다 클 때 그런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fx1이 fx2가 작아 이렇게 힌트를 줄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 보든 간에 여기 문제 나오게 되면 항상 같은 말 무엇인지 좀 생각하신 다음에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지금 모든 실수에서 뭐가 되는 거야? 함수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수가 증가한다,
도함수가 0 이상인 거죠. 그렇죠? 따라서 결국 같은 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결국 같은 말은 모든 x에 대해서 f'x가 0 이상인 거예요. 그럼 뭐가 하는 문제? 도함수 구하는 문제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 f'x가 지금 3x제곱 플러스 2ax 더하기 3이 되는 것이고요. 요것이 0보다 큰 것 같아야 돼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뭐죠? 즉 최고참수 양수는 이차함수입니다. 그럼 아래도 볼록한 거예요. 그러면 이차함수를 봤을 때 이차함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다시 읽어볼까요? 네, 이차함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접할 수도 있고요. 네, 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언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차함수가 항상 x축보다 같거나 위쪽에 있나요? 그쵸? 요 경우죠. 요 경우들 두 개의 경우. 그럼 이때 공통점은 뭐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결국 판별식 문제, 고일 문제도 바뀌는 겁니다. 되셨죠? 따라서 판별식, 짝수 판별 사용해 볼게요. 자, 그러면 절반 제곱 a제곱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자, 요것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제가 인수분해 보시면요. a 플러스 3 곱하기 a 마이너스 3이요. 지금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a가 3까지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항상 뭔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그러면 항상 도함수가 해석하는 거였었고, 그리고 마지막 고일 문제라는 것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 fx가 x는 1에서 극대값 5를 가질 때 fx의 극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x는 1에서 뭘 가진대요? 지금 극대값 5를 가진대요. fx는 다함수였습니다. 그러면 결국 x는 1에서 뭘 가지는 거예요? 극값을 가지는 거죠. 그럼 요거 돌리면 도함수 값이 얼마? 0 되는 거죠. 그쵸? 첫 번째 f'-1을 구해야겠죠. 그쵸? f'1을 구해야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fx를 구해보게 되면요. f'x를 구해보시면 3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a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 f'1을 구해보게 되면 3 마이너스 12 더하기 a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얼마? a 마이너스 9가 0 되는 걸 알 수 있어서 따라서 a는 얼마? 9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극대값 5를 가진대요. 자, 극대값은 뭐다? 곧 함수값이었어요. 그쵸? 따라서 f1이 얼마 되는 거예요? 5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1-6 더하기 a 더하기 b가 되는 것이고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a가 9였기 때문에 요 값이 지금 마이너스 5예요. 그쵸? 그러면은 b 더하기 4가 얼마? 5가 되는 거여서 b가 얼마? 1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a는 9고 b는 1인데 끝난 게 아니죠. 뭘 구하래요? fx의 극소값까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쵸? 자, 그럼 뭐 구해야 될까요? 도함수 구하셔야겠죠. 그쵸? 자, 그러면 따라서 이제 f'x가 3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2가 되는 거니까 여기 얼마 되는 거냐면 결국 3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9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f'x가 지금 3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9 그러면 이를 인수분해주게 되면 3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즉 얘는 3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럼 도함수 그래프 그려봐야겠죠.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3이 될 거예요. 그럼 도함수 부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함수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데 극소가 뭐였죠? 극소는? 그쵸. 도함수 부호가 0이면서 좌우에서 부호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결국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1에서 뭐가 생긴다? 1에서 극대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3에서 결국 극소가 되겠죠. 그쵸? 결국은 극소값 구하는 거니까 뭐 구하는 문제? 그쵸. F3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극소값은 뭐가 되는 거냐면 F3인 거고요. 계산해 주시게 되면 27 마이너스 54 그리고 3a 더하기 b가 되는 거여서 이제 a가 9였죠? 그러면 27 마이너스 54 더하기 27 더하기 1이어가지고요. 여기가 소거 되어서 정답 얼마다 1이라고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네. 자, 15번 퍼봤고요. 그럼 16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가요, 극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정수 k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럼 볼게요. 자, 3차 함수는요, 크게 개형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어떤 개형인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개형은요, 이런 식으로 극대도 모두 가지면서 극소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쵸? 맞나요? 두 번째는요, y는 x세제곱처럼 이런 식으로 쭉 갔다가 접선의 경우 0이 되면서 다시 증가하는 형태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이 첫 번째 경우는요, 극대도 가지고요, 극소도 가져요. 그런데 뒤에 두 경우는요, 극값이 있나요? 항상 증가하죠, 그쵸? 부호 변화가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극값을 갖지 않습니다, 그쵸? 그럼 이 두 개의 공통점이 뭐죠? 도함수가 항상, 그쵸? 0보다 큰 거 같은 거죠. 항상 증가하는 거니까. 즉, 극값을 갖지 않는다. 이만 뭐가 되는 거예요? 함수가 항상 증가하거나 아니면 감소하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참 계수가 여기 1이다 보니까 항상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만약 최고참 계수 음수면 항상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같은 말이 있습니다. 역함수가 가죠. 역함수가 존재해야 돼요. 역함수가 존재해야 돼요. 왜냐면 1대1 대응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세 가지 같은 말, 극값을 갖지 않는다. 다시 써볼게요. 극값을 갖지 않는다. 함수가 항상 증가와 감소한다. 역함수 존재. 다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것이 같은 말은 꼭 기억하시고 문제 접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요것이요, 극값을 갖지 않는 것보다 함수가 얘는 요 문제 같은 경우 함수가 항상 증가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요 같은 경우는 결국 증가하는 거니까 결국 f'x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맞나요? 앞에 똑같이 봤던 문제 있죠? 몇 번? 14번 문제요. 함수가 항상 증가해 도함수가 0보다 크나 같아?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똑같은 문제예요. 결국 14, 16번은 똑같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지금 보시면 뭘 구해야 될까요? 도함수 구하셔야겠죠. 그쵸? 도함수 구해보게 되면 3x제곱 더하기 2kx 그리고 마이너스 2k 될 것이고요. 요거 뭐 구하자? 판별식 구하자. 그러면 짝수 판별식 이용해 보게 되면요. 절반 제곱 k 제곱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ac 그러면 3 곱하기 마이너스 2k 되는 거여서 얘는 k 제곱 더하기 6k가 될 것이고요. 인수분해 보시면 k 곱하기 k 플러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따라서 k 범위는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요.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자, 그 다음 k는요, 지금 결국 마이너스 6부터 어디까지? 0까지인 거니까 정답 몇 개? 7개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문제인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항상 같은 말 다 정리할게요. 극값을 갖지 않는다. 함수가 항상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까지 좀 같은 말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6번 풀어봤고요. 이제 그럼 17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함수 fx의 도함수 fx 그 f가 오죠 그거 같고요. f-1, f4, f 이 관계가 도출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형 니은틱의 문제가 되겠네요. 그쵸?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요놈 문제가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도함수를 가지고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조건을 이용해 이제 기형 니은틱을 구하는 문제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내용을 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좋고요. 당연히 요보다 좀 더 어렵게 낼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일단 항상 문제 제가 어떻게 항상 풀었으면 도함수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항상 도함수를 구하고 도함수가 0이 되는지 좀 구한 다음에 그 점에서 선을 쭉 그어서 증가감을 파악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죠. 마찬가지요. 사실 친절하게 결국 도함수 그래프를 준 겁니다. 그쵸? 자,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자?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을 기준해가지고 선을 쭉 긋자. 그쵸?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대 선을 쭉 그어볼게요. 여기서 선을 쭉 그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2일 때 선 여기 쭉 그어주셔야겠죠? 여기서 2일 때 선 쭉 긋고요. 다시 그을까요? 네. 2일 때 선 그어주시고요. 네. 4일 때 선을 쭉 그어주셔야 됩니다. 그쵸?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도함수 부호를 보시면요. 여기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럼 볼게요. 일단은 x가 마이너스 1까지 있는 함수가 감소를 해야 돼요.
감소했어요. 자, 그리고 이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어디냐면 지금 4일 때입니다. 4일 때. 왜 그러냐면요. 감소를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소를 또 어떻게 할 수도 감소를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면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더 내려가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문제 조건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뭐라 되어 있냐면 요거 보이시죠? 요 조건. 네. 요 조건을 좀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즉 f-1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요. f4, f0보다 커야 되는 건데 그 중에서 함수값 2가 함수값이 커야 되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때 함수값하고요. 4일 때 함수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일 때 함수값이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래프가 대략적 어디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쵸? 이런 식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게 y-fx 그래프의 대략적인 개형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안 쓴 거 하나 더 있죠. 0인 거예요. 자, f-1이요. 요 점이 0보다 작아야 된대요. 그리고 4일 때 함수값하고요. 여기 2일 때 함수값은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x축은 당연히 어느 쪽에 생길 수밖에 없을까요?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둘 다 여기 있는 함수값하고요. 여기는 둘 다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얘는 음수기 때문에 그 사이에 x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여기에 x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기억은 다 되셨나요? 자, 그거 이용해서 같이 한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F3은 0보다 크냐고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보시면 여기가 x가 2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가 4예요. 그럼 당연히 요거 중점 어디? 요게 3일 거예요. 그쵸? 나 여기 3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함수값 x축보다 위쪽에 있죠. 0보다 큰 거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기억은 맞겠네요. 자, 니은 fx는요. x-1에서 극소니 물어봤습니다. 극소인가요? 보니까 도함수가 0이에요. 그쵸? 0이면서 감소해서 증가죠? 극소가 맞습니다. 그쵸? 니 맞아요. 참고로 그러면 여기서 볼까요? 마이너스 1에서 뭐가 생긴다? 극소 생기는 거였어요. 그럼 2에서는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얘는 극대가 되죠. 극대. 4는요 당연히 극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쵸? 좋아요. 자, 디귿. y는 fx 그래프는요 x축과 서운한 4점을 만난다 나와 있는데요. 맞나요? 아니죠. 그쵸? 몇 개 점인가? 개수만 세면 되겠네요. 여기 하나, 둘이죠. 따라서 4개가 아니라 2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귿 틀려가지고요. 정답은 기억, 니은, 선택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간단한 문제였지만 문제 속에서 조건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이 조건을 이용해서 결국 x축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7번 퍼봤고요. 18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8번 문제의 경우는요. 지금 보시면 f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극소값을 가지고요. 그리고 x는 1보다 클 때 극대값을 가지도록 하는 그런 a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결국 극값에 대한 문제인 거니까 한번 미분을 한번 해보셔야겠죠. 그쵸? 자, 일단 그러면 f'(x는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2ax 더하기 4a 제곱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쵸? 결국 요것이요. 일단은 최고참계수가 음수가 되는 거니까 그쵸? 음수인 것이니 분명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위로 블록한 그래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랬을 때 그럼 여기가 부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서 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극소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뭐가 생긴 거냐면 극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맞나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극소가 생기는 거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나요? 함수값이 0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당연히 1에서 여기 딱 0보다 커야만 극소가 그 사이에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쵸? 되셨나요? 따라서 끝났습니다. 결국 이 문제 뭐가 되는 거예요? 도함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1 함수값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것이고 1대 함수값이 0보다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쵸? 됐나요? 그래서 결국 이곳에 이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쵸? 첫 번째
자, f'-1부터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해 보시면요. 4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아야겠죠. 그쵸? 자, 이거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실제 인수분해 한번 해보시면요. 2 곱하기 2a-3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0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2차 부등식에서 이때 해는 마이너스 1부터 a가 2분의 3까지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가볼게요. 자, f'1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1 같은 경우에는요, 4a 제곱 더하기 2a-6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도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그쵸?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 보시면요, 2 곱하기 2a 플러스 3, 그리고 a 빼기 1로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이것이 전부 다 커야 되는 거니까 2차 부등식에 의해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거나 혹은 a가 1보다 커야겠죠. 그쵸?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두 개가 모두 만족해내는 거니까 결국 두 개가 겹치는 범위를 구해봐야겠습니다. 그쵸? 자, 수직선 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수직선 위에서.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가 0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 그리고 여기가 2분의 3이라 두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어디가 해 범위냐면 마이너스 1보다는 크면서 2분의 3보다는 작아야 돼요. 요게 지금 1번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2번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바깥쪽 뻗어나겠죠. 그렇죠? 그럼 두 개 겹치는 범위는 어느 부분인가요? 요 부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A가 1보다는 크면서 2분의 3분 작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18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그럼 19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면이 반지름 길이가요, 높이 합이 60cm 원기둥 부피가 최대일 때 이 원기둥 밑면 반지름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원기둥 부피 공식을 이용해 봐야겠죠. 그쵸? 원기둥 부피는요, 제가 이거를 V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럼 V는 파이 R 제곱 H인데요.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반지름 길이하고 높이 합이 얼마 돼요? 60이래요. 그쵸? 자, 일단 그럼 결국 반지름 길이 즉 R 쓰고요. 그리고 높이가 H가 60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H가 60-R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대입해주게 되면 파이 R 제곱에 H는 60-R 되는 겁니다. VR로 쓸게요. 그쵸? 그리고 R에 대한 3차 함수가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요거 전개해 보시게 되면요. 결국 마이너스 파이 R 세제곱 플러스 60 파이 R 제곱인 거고요. 자, 미분해 보시면 V 프라임 R은요. 마이너스 3 파이 R 제곱 그리고 120 파이 R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 파이 R이요. 그쵸? 그리고 R 마이너스 4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결국 요거는 최고차함계수 음수인 2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결국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야 될 것이고요. 여기가 지금 0하고 40이 될 겁니다. 자, 도함수 있기 때문에 결국 원래 그래프 한번 그려봐야겠죠. 그쵸? 원래 그래프를. 자, 이렇게 선을 쭉 그려보게 되고요. 자, 도함수 부호보시면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쵸? 그리고 그래프가 대략적인 그래프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라고요. 그쵸? 자, 문제에서 지금 뭐라 했냐면 최대죠. 최대. 여기서 하나 보시면 길이이기 때문에 범위가 제한됩니다. 범위가. 그쵸? 지금 볼게요. 범위를. 그러면 얘도 0보다 커야 되고요. R도 0보다 커야 돼요. 그쵸? 그럼 따라서 여기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R은 60보다 작아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0보다 클 수밖에 없죠. 즉 이러한 범위 안에서 그때 부피 최대초수를 구하는 겁니다. 일단 그러면 당연히 V0이 얼마인가요? 0이요. 그쵸? 그러면 축이 어디에 생길 수밖에 없냐면 여기가 지금 결국 정확히 쓰자면 여기가 R축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가 이제 Y축이 되겠죠. 그쵸? 여기가 정확히. 여기가 Y축인 거예요. 그쵸? 그럼 범위는 지금 보시면 0부터 60까지거든요. 요 범위인 거예요. 여기까지. 그럼 언제 최대가 생기나요? 그쵸? 극대인 지점. 40이 극대이자 최대가 되는 겁니다. 그쵸? 다 했네요.
반증 길이 구하래요. 언제? R은 40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항상 미분에서 도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푼다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0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기존의 문제는 사실 그냥 단순히 실근이 개수, 뭐 3개, 2개 이런 식으로 문제 봐봤는데요. 요 같은 경우는 지금 1개 양수인 근, 소단도 2개 음수근 이렇게 뭔가 부호까지 좀 결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 판단하기 좀 늘어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똑같은 문제면 사실 똑같아요. 결국 뭐 구하자? 결국 그래프 그리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럼 볼게요.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를요, 일단은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는 마이너스 k라고 한번 도보도 할게요. 그쵸? 자, 그럼 일단은 여기서 보게 되면 전 요식을 한번 그러면 fx하고 두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분 한번 해볼게요. f'x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12x제곱 마이너스 12가 되기 때문에 결국 12에 x제곱 마이너스 1 되는 것이고요. 결국 얘는 12 곱하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쵸? 맞나요? 자, 그러면 이거 도함수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결국 여기 x축이 있고요. 그쵸? 그리고 제곱천계에서 양수니까 아래도 볼록하다라는 거. 그쵸? 여기가 마이너스 1 될 것이고요. 1 될 거예요. 선 한번 그어볼게요. 네. 선 쭉 그어보게 되면 이제 도함수 부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증가, 감소, 증가 되겠죠. 그쵸? 결국 그래프 자체가 증가했다가 그리고 감소했다가 증가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일단 대략적으로 x축의 위치 결정을 해야 돼요. 그쵸? 그럼 당연히 여기 중간 0이거든요. 그쵸? 맞나요? 거기 때문에 0 쭉 떨어뜨리게 되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결국 x축인 거예요. 이렇게가. 아이고, 손 다시 끌게요. 여기가 x축인 겁니다. 되셨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결국 풀 건 뭐냐면 요거예요. 즉 fx하고 어떤 상수함수 가로선 마이너스 k 교점인 겁니다. 그럼 볼게요. 마이너스 k가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마이너스 k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혹은 마이너스 k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봅시다 한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한 개 양수의 근하고요. 서로 다른 2개 음수인 근이래요. 맞아요? 그럼 볼게요. 여기를 제가 1번이라 둘게요. 그럼 볼게요. 지금 0은 이쪽에 있어요. 0 여기요. 그쵸? 여기가 x는 0입니다. 그럼 1번의 경우에는요. 여기에서 근이 생겨요. 여기서 근 하나 생기고 둘, 셋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양수근이 몇 개인가요? 0보다 오른쪽에는 몇 개죠? 2개죠. 그쵸? 하나, 둘. 그럼 양수근이 한 개가 아니죠. 만족하지 않아요. 1번 탈락인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2번 볼게요. 2번. 자, 2번은요. 보니까 하나, 둘, 셋이죠. 보니까 한 개 양수근 맞네요. 2개의 음수근 맞네요. 만족하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이제 K를 한번 좀 내려보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K가 좀 더 아래 내려가면요. 얘도 가능하죠. 얘도 가능해요. 그럼 어디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쵸? 만약에 딱 요 K가 0이에요. 딱 X축이야. 그럼 가능한가요? 그럼 근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하나, 0, 양수예요. 근데 0은 사실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거든요. 그쵸? 따라서 조건 만족하지가 않는 겁니다. 즉, 요 마이너스 K라는 거는, 이 마이너스 K라는 거는 어디서부터 X축보다 위쪽에 있어야 돼요. X축보다 위쪽에 있으면서 어디까지 돼야 될까요? 극대일 때 가능할까요? 극대일 때? 이거 가능할까요? 극대일 때? 볼까요? 이거 극대일 때. 불가하죠. 왜? 선생님, 한 개의 양수근 있고 여기 음수근 있는데요? 문제 읽어보셔야죠. 서로 다른 2개 음수근이래요. 접할 때는요, 여러분들, 물론 그는 2개 맞습니다만은 같은 건 2개예요. 그쵸? 거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그쵸? 따라서 어디까지? 그쵸? 극대인 전부는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k가 0보다는 크면서 극대값, 즉 f-1보다는 작아져야 되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F-1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4 더하기 10이니까 8인 거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8부터 K가 0까지 되는 거기 때문에 몇 개다? 7개를 해주시면 되는 문제인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지금 추가된 조건, 한 개 양수인 근, 소단 2개 음수인 근, 이런 식으로 조금 힌트가 주어진다는 것까지 조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네. 자, 이렇게 20번 풀어봤고요. 이제 21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부등식 활용 문제고요. 너무너무 또 중요한 문제이죠. 자, 어떻게 풀었죠? 그쵸, 요거는 이거 다 이항해 볼게요. 그러면 3x 세제곱 마이너스 6x 세제곱 마이너스 k가 0 이상인 거니까 저는 이 좌변에 있는 식을 제가 fx로 두겠습니다. 결국 얘는 뭘 푸는 문제냐면 fx가 0 이상인 거예요. 뭐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그러면 x에 다 일일이 대입해 볼 수는 없어요. 그죠? 모든 실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자? 그쵸? fx의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그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쵸? 그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뭐 구하는 문제예요? fx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가보겠습니다. 그럼 뭐부터 하자? 미분하자. 자, 그러면 f'x는요. f'x는 12x 세제곱 마이너스 18x 제곱이 되기 때문에 얘는 6x 제곱 해주게 되면 결국 2x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3차 함수 f니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래프 어떻게 되죠? 그쵸? 0에서 접하는 거죠? 0에서 접하고 여기 2분의 3일 때 지나가는 요동한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0이고요. 여기가 2분의 3이 되겠죠. 자, 선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선 쭉 긋고요. 여기 선을 쭉 그어주게 되면 도함수 부호 보셔야겠죠? 부호 보시면 감소 증가입니다. 그쵸? 맞죠? 따라서 결국 감소했다가 그리고 쭉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 이러한 그래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럼 당연히 모든 실수에 대해서 지금 최소값이 어디에 생기나요? 최소값이. 그쵸? 요게 더 최소예요. 그러면 그 최소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쵸? 따라서 즉 최소값은 언제? f가 언제? x가 2분의 3일 때 즉 f 2분의 3이 어떻게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쵸? 됐죠? 자, f 2분의 3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f 2분의 3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3 곱하기 2분의 3의 4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2분의 3의 세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2분의 3을 묶어볼게요. 세제곱으로. 그럼 얘는 3 곱하기 2분의 3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그쵸? 자, 계산해보시면 얘는 8분의 27 곱하기 2분의 9 빼기 6인 거니까요. 마이너스 2분의 3인가요? 그쵸? 마이너스 2분의 3.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6분의 81. 아, 여기 B키도 있죠? K. 따라서 요것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된다? K는 마이너스 16분의 8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죠. 그쵸? 답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함수 그래프 그린 다음에 최소값 판단할 문제였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1번 풀어봤고요. 이제 22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의 지면으로부터 5m 높이에서 30m/s 속도로 수직으로 위로 던져올린 물체의 T초 높이가 5분의 30t에서 5t제곱이다. 자, 밑줄 치겠습니다. 이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쵸, 얘는 속도가 0이다. 그 말인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속도가 0이다. 자, 문제에서 지금 다시 보시면 결국 얘가 위치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라는 거 이용하면 되겠죠. 그쵸? 따라서 VT라는 거는 뭐다? H'T가 된 거기 때문에 결국 구해주게 되면요. 미분해주시면 30-10T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 0 되는 거 언제? 그쵸? T가 3일 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3일 때 결국 속도가 0이 되는 것이니까 높이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쵸? 따라서 H3은 얼마다? 구해주시게 되면 5 더하기 90-45여서 정답은 50을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그럼 23번 같이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곡선 y 4-x제곱과 x축을 둘러싼 도형에 내접하는 사다리꼴 넓이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요, 당연히 이 넓이를 구하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볼까? 항상
문제 형태는 똑같습니다. 곡선 위 점을 잡아요. 잡은 다음에 좌표를 구하시고 넓이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겠습니다. 일단 만만한 점은 요 점이죠. 그쵸? 보시면 전 요 점을 그래서 t, 4 t 제곱 잡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문제 잘 보시면요. 이 함수가 뭐죠? y축의 대칭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 길이나 같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요 길이가 t가 되는 거니까 밑변의 길이 얼마 되는 거예요? 2t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높이를 보시면 당연히 높이는 이 점의 y좌표죠. 그쵸? 일단 높이가 얼마? 요 길이가 4-t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쵸? 맞나요? 그 다음 밑변은요? 2부터 -2까지가 되는 거니까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다 했죠. 넓이를 제가 ST어 쓰겠습니다. 따라서 이 ST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4가 되는 것이고요. 위에 변 2t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곱하기 4-t 제곱이 되겠죠. 정리해 보시게 되면요. 결국 얘는 t 더하기 2에 결국 4-t 제곱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거 한번 정리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럼 -t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4t 먼저 말고요. -2t 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8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하자? 미분하자. 그쵸? 자, 미분해 주시게 되면요. S'T는 결국 어떻게 된 거냐면요. 네, -1 그리고 -3t 제곱 죄송해요. -3t 제곱 그리고 -4t 더하기 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네. 자, 그럼 인수분 한번 해보시면요. -t 플러스 2에 3t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뭐 구하자? 그쵸? 2차 함수 그래프 그린 다음에 이제 그 그래프 그리시면 되겠죠. 그쵸? 자, 일단 그럼 2차 함수 그래프 확인해 보면요. 보시면 지금은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겠죠. 그쵸? 여기가 -2가 될 것이고 3분의 2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선 한번 쭉 그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선을 쭉 그어주시면요. 자, 도함수 보고 보셔야겠죠.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하겠죠. 그쵸?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면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다시 보시면요. 지금 결국 얘는 다 변의 길이거든요. 그쵸? 변의 길이기 때문에 다 이제 0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결국 여기 이 2t도 0보다 커야 되는 것이고요. 4-t제곱도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요거 보시면요. 얘는 t제곱 마이너스 4, 즉 t 플러스 2 곱하기 t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t가 마이너스 2까지 되는 것이고 이 두 개 요거하고 요거의 공통범위를 구하시면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겠죠. 그쵸? 따라서 결국 0과 2 사이에서 이 넓이 최대치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선이. 여기 2기 때문에 0은 당연히 어느 쪽에 있을까요? 요쪽 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어디까지? 2까지 되는 거예요. 그럼 최대가 어디에 생기는 건가요? 그쵸? 최대값은 3분의 2일 때 생기겠죠? 따라서 최대값은요. 최대값은 어디냐면 S 3분의 2가 되는 것이고요. 대입해주게 되면 3분의 2 더하기 2에 그리고 4-9분의 4여가지고요. 3분의 8 곱하기 9분의 32가 되어서 정답은 27분의 256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어쨌든 최대최소 문제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3번 풀어봤고요. 24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에 답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다침 구한 -1부터 3까지에서요. fx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국 뭐 구하는 문제? 결국 그래프 그리는 문제 되겠죠. 자, 일단 뭐부터 구하자? 그쵸, 도함수 구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f'(x는요) 결국 3x제곱 마이너스 12가 되어서 인수분해 주시면 3 곱하기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결국 이제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함수는 지금 보시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래프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2가 될 거예요. 그쵸? 자, 선 한번 쭉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쭉 그어주시고요. 여기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자, 그럼 도함수 부호를 보시면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한 형태가 되겠죠. 그쵸? 따라서 그래프가 증가했다가 그리고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딱 여기 중간에 0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선을 쭉 내어보게 되면 결국 여기에서 x축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쵸? 아, x축이 조금 더 내려가고 싶은데 네. 이렇게 한번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좀 지울게요. 네. 그래서 여기에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되겠죠. 네, 그리고 하나 더 알 수 있는 거는요. 얘가 지금 뭐죠? 원점에 대해 대칭입니다. 그쵸? 또 알 수 있는 게 있죠. 절편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fx 지금 보시면요. fx는 x로 묶어보시면 x의 x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얘는 x의 x 플러스 2 루트 3 그리고 x 마이너스 2 루트 3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 좌표가 여기가 마이너스 2 루트 3 여기가 2 루트 3인 것까지 또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네, 좋아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 친구가 마이너스 1도 3까지 해서 fx 최초수를 구하래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어디 있을 거냐면 요쯤에 있겠죠. 그쵸? 요쯤에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여기 있을 것이고요. 3 같은 경우엔 당연히 지금 보세요. 2주 3은요. 얘는 루트 12예요. 그쵸? 3은요. 3은 루트 9예요. 그럼 요것보다 당연히 더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쵸? 3은 이쪽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 최초수를 구하래요. 즉 어느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최초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최대값 다 비교해 보셔야 되는데요. 자, 그럼 마이너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더하기 10인 거니까 11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f2 가볼까요? 극소값인 거니까. 자, f2는요 8 마이너스 24여서 마이너스 16 되는 것이고 f3은요 27 마이너스 36인 거니까 마이너스 9가 될 겁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언제? 여기가 최대값이 될 것이고요. 최대값 그리고 당연히 2일 때가 최소값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좋아요. 1번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자, 2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방정식 fx는 a가 서단 세 실근을 가진대요. 원형 난이법 문제죠. 즉 y는 a라는 가로선이 있을 때 그 가로선의 교점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세 개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볼까요? 가로선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어봅시다. 몇 개? 하나, 둘, 세 개네요. 그럼 a가 좀 더 올라가 볼까요? 몇 개죠? 여기서는 한 개죠. 그쵸? 딱 여기 극값이면요. 딱 여기 극값을 가면 몇 개? 얘는 극값을 가야 되는데 네. 하나, 두 개죠. 그럼 세 개의 길이에서는 극대와 극소 그 사이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쵸? 따라서 결국 a라는 거는 극소값보다는 커야 돼요. 그리고 극대값보다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극소값은 얼마였냐면 지금 극소값은요. 아까 구했죠. f가 마이너스 16이라고. 그쵸? 여기가 마이너스 16이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이 fx는 원점의 대칭이기 때문에 당연히 극대값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6을 접어 올린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16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그냥 f-2 대입해보셔도 상관없으세요. 그쵸? 거기 때문에 f-2 대입해보시면 마이너스 8 더하기 24여가지고 16이고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16보단 크고요. 16보다 작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25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수직선에 움직인 두 점 PQ의 시각 T의 위치가 각각 XP, XQ가 주어져 있는데요. 자, 밑줄 치겠습니다. 두 점 PQ가요, 반대 방향 움직인대요. 반대 방향 움직인다? 속도가 하나는 0보다 커야 되고 하나는 0보다 작아야겠죠. 그쵸? 왜냐하면 속도 자체가 뭐예요? 속도가 증가하면 양의 방향 움직이는 거였고, 속도가 0보다 작으면 음이 방향 움직이는 거였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말은 뭐가 되는 거냐면, 그쵸? 속도의 곱이 0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었죠? 자, 그럼 뭐 하자? 지금 위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뭘 구하자? 그쵸? 미분해가지고 속도를 구하셔야겠죠. 그쵸? 자, 그럼 VP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속도는
xp를 미분한 것이고요. 미분해 보시면 3t 제곱 마이너스 18t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쵸? 맞나요? 자, 그리고 vqt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얘는 잠시만요. 여기서 xq 프라임 t가 되는 거니까 미분해 보시면 3t 제곱 마이너스 12t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결국 이 두 개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 3t 제곱 마이너스 18t 하고요. 3t 제곱 마이너스 12t가 곱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얘가 0보다 작아져야 되는 거라고요. 되셨죠? 이거 한번 각각 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앞에 부분 인수분해 해보시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3t에다가 t-6인 것이고요. 뒤 거 같은 경우에는 민수분해 해보시면 3t 곱하기 t-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럼 두 개를 곱해주게 되면 9t 제곱 곱하기 t-4, t-6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보게 되면요. 지금 t제곱이라는 거는요. 어떤 실수를 제곱했어요. 항상 뭐가 되는 거예요? 양수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걸 다 곱했을 때 0보다 작으려면 결국 얘는 항상 양수예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어떻게 될까요? 곱한 게 음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요거와 같은 말 뭐가 되는 거냐면 그쵸? t-4하고 t-6이 그거는 0보다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차 부등식에서 4보다는 커야 되고 6보다는 작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체 미분에 대한 25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미분 자체가 양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 많이 어려워하기도 하면서 여기서 또 많이 포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가보시게 되면 이 미적분 파트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기서 어려운 문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사실 여기 좀 극복을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내년에 4학년 때 미적분 선택하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장 기초가 뒤에서 발전을 하기 때문에요. 반드시 꼭 잘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미분까지 끝내셔서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내용이 바뀌게 되어가지고요. 적분을 더하게 되고 수학 특히 마지막 내용입니다. 사실 미분에 비해서는 이제 적분 자체 양이 좀 적기 때문에 아마 금방 끝납니다. 총 소단원 자체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을 거지만 다만 말씀드릴 부분은요. 당연히 미분 적분은요 연관이 엄청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분을 잘 모르고 넘어오시면요 사실 적분 하는 게 조금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분 도우시 전에 다시 한번 교과서에 있는 개념 다시 보시면서 미분 꼭 복습하고 나서 적분 넘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미분 공부하시라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특히 문제 풀이 너무 고생 많으셨고 끝난 다음에 바로 책 덮지 마시고요. 혹시 힘들었던 문제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 적분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